여러분, 잠깐 드라마 끄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44세 이정은이 USB를 TV에 꽂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모텔에 들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의 남편,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게 뭐야? 이건 합성이야. 남편이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어서 나온 녹음 파일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태우야, 정은이 없을 때 또 안아줘. 이제 이런 관계가 들키면 어떡하지? 괜찮아. 우리만의 비밀이야.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남편과 그 사람이 몇 달째 지속해온 금기의 관계.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은의 복수는 상상을 초월했고 그 끝에서 그녀가 마주한 진실은 도대체 누가 그녀의 남편과 그런 관계였을까요? 그리고 정은은 어떤 방식으로 복수했을까요? 주인공 정은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절대 예상할 수 없는 현실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 한복판 작은 카페에서 이정은은 오늘도 똑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44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단골 손님의 익숙한 목소리에 정은은 기계적으로 커피를 내렸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카페 사장님들은 아이 자랑으로 바쁜데 정은에게는 그런 이야기 하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은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편 태우는 요즘 야근이 잦다며 늦게 들어오기 일쑤였고 집에는 시어머니 정인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고생했구나. 저녁 차려놨어. 66살의 정임은 언제나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사실 정임은 정은의 친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정은의 아버지가 호라비로 지내던 중 정임과 재혼하면서 정임이 데려온 아들이 바로 태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은과 태우는 부모의 재혼으로 만난 남매지간이었다가 성인이 되어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한 특별한 사이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정임이 혼자 지낼 수 없어 정은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한 가정이었지만 정은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정은은 집 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정임과 남편 태우 사이에서 뭔가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거든요. 어머니, 태우 속옷은 왜 따로 빨아주세요? 정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정임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냥 내 아들 옷은 엄마가 더 신경 써서 빨아주고 싶어서 그래. 태우가 회사에서 워낙 힘들어 하잖니. 정임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은에게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아들 속옷까지 챙기기 시작한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정은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거실을 지나치는데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태우가 소파에 앉아 있고 정임이 그의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어깨가 많이 뭉쳤네. 엄마가 좀 더 풀어줄까? 어머니 손이 참 따뜻하네요. 둘의 대화 톤이 뭔가 달랐습니다. 모자 간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기에는 너무 오래, 너무 친밀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에는 평소 정은에게 하지 않던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고 정임의 손길도 어딘지 모르게 애틋해 보였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답답해져서 재빨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설마 엄마와 아들 사이에 뭔가 있을 리는 없겠지. 그런 생각 자체가 너무 끔찍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이 카페 문을 열며 어제 밤 일을 떠올리려 하는데 절친 지민이 들어왔습니다. 정은아,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래. 정은은 지민에게조차 말하기 어려운 의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친모자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자꾸만 이상한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정은이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나직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우야, 정은이가
요즘 너한테 차가운 것 같지 않니?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은이는 원래 그런 성격이에요. 하지만 엄마 눈에는 너희 부부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 보여. 태우야, 너는 행복하니? 정임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평범한 모자 대화와는 다른 묘한 친밀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위로가 많이 됩니다. 태우의 대답을 들은 순간 정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는 하지 않던 따뜻한 톤이었거든요. 정은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모자 간의 애정 표현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다른 감정이 있는 걸까? 그날 밤 태우가 들어와 잠들 때까지 정은은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태우는 집에서도 자신보다 시어머니와 더 편애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정은의 의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태우가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한 날이었습니다. 정은이 카페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태우의 휴대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요즘 든 의심 때문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바로 그때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정임이었습니다. 태우야, 어제 밤 너무 좋았어. 정은이 모르게 또 만나자. 정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인가요? 친어머니가 친아들에게 보내는 문자가 이럴 수 있나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은은 급하게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피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정은아, 어디 있니? 정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애써 평정을 찾으며 거실로 나갔는데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어머니, 태우 휴대폰이 여기 있네요. 아, 그렇구나. 태우가 깜빡했나 보네. 정임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정은의 눈에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힐끗 쳐다보며 당황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태우가 돌아왔을 때 정은은 남편을 똠바로 쳐다봤습니다. 태우는 휴대폰을 찾더니 재빨리 메시지를 확인하고는 시어머니 방을 향해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정은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메시지를 본 후 정은은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거든요. 정은은 집안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태우와 정임이 함께 있을 때의 모습, 둘만의 대화, 심지어 빨래통까지 뒤져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은이 정임의 방을 청소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태우가 평소 입던 티셔츠였습니다. 분명히 빨래통에 있어야 할 옷이 왜 시어머니 방에 있을까요? 정은아, 뭐 하고 있니? 뒤에서 들린 정임의 목소리에 정은은 깜짝 놀라 티셔츠를 재빨리 원래 자리에 넣었습니다. 아, 청소하다가요. 고마워. 그런데 정은아,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정임의 관심 어린 목소리가 이제는 소름 끼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과 그런 관계일까? 친아들과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은은 몰래 녹음기를 거실에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찍 카페로 나갔다가 점심시간에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태우는 회사에 있을 시간이고 정임만 혼자 있어야 했는데 이상하게 시어머니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은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문 앞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들린 것은 상상도 하기 싫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카페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정은은 사설 탐정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적을 추적해달라고 말입니다. 탐정은 처음엔 황당해했지만 정은의 간절함을 보고 일을 맡았습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오후 2시에 신촌 모텔 앞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후 2시, 정은은 모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탐정이 가리킨 모텔 입구를 바라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태우와 정임이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정은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태우는 정임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었고 정임은 태우의 팔에 기대어 걷고 있었습니다. 모자가 아니라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마웠어. 태우야, 정은이한테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정은은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관계였던 것입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미 몇 달째 이런 만남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은은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 가족처럼 여겨온 시어머니,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습니다. 77만 7,777. 정은은 사흘 동안 철저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탐정이 건넨 사진들과 녹음 파일을 USB에 정리하고 폭탄을 터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날은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소파에 앉아 있고 정임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은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뒤틀렸습니다. 여러분, 잠깐 드라마 끄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정은이 갑자기 일어나 텔레비전을 끄자 태우와 정임이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정은아, 무슨 일이야? 곧 아실 거예요. 정은은 USB를 텔레비전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모텔에서 나오는 태우와 정임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이 서로 껴안고 키스하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거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정은아. 이건 합성이야. 태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지만 이어서 나온 녹음 파일이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태우야, 정은이 없을 때 또 안아줘. 엄마, 이런 관계가 들키면 어떡하지? 괜찮아. 우리만의 비밀이야. 정임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정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은아, 이건 오해야. 정말 오해라고. 오해요? 친어머니가 친아들과 모텔에 가는 게 오해인가요? 정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더럽네요. 내 남편이 당신 친아들인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태우 역시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나가세요. 둘 다. 정은의 선언과 함께 거실은 완전한 지옥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태우는 무릎을 꿇고 빌었고 정임은 울면서 변명했지만 정은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정은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야. 모르게요? 몇 달씩 모텔에 가면서 모르게였다고요? 정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정은아, 나도 미안해. 하지만 태우는 내 친아들이잖아. 남편 잃고 외로웠던 엄마 마음을 이해해줘. 정임의 말에 정은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친아들이라서 더 역겨운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어요? 정은아, 우리 이혼하자. 내가 잘못했어. 태우가 결국 포기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은에게는 이혼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하고요. 어머니, 당신도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은아, 내가 어디로 가니? 내 나이가 벌써... 그건 당신이 그 짓을 하기 전에 생각했어야죠. 정은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이 눈을 떴을 때 집은 조용했습니다. 태우는 이미 회사로 나간 모양이었고 정임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미안했어. 나도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정임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지만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태우도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10년간 함께 꾸린 집이 하루 만에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정은아, 정말 끝인 거야? 네, 끝이에요. 영원히 끝이에요. 정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배신한 사람들에게 줄 자비는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정은은 복수가 얼마나 달콤한지 깨달았습니다. 태우와 정임이 집에서 쫓겨난 것은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정은은 태우의 회사 인사팀장에게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USB에 담긴 증거와 함께 말입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정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태우 과장 긴급 징계위원회가 열렸다더라. 들었어. 친어머니와 그런 관계였다며. 정말 충격이야.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우는 하루아침에 회사에서 매장당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은 차가웠고 결국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정임은 더 비참했습니다.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져나갔거든요. 정임 씨가 친아들과 그런 짓을 했다며? 어머,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나이도 많은 사람이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정임은 마트에 가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친아들과의 금기적 관계라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태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해도 소문이 이미 퍼져나간 상태였습니다. 면접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고 결국 일용직일이나 겨우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은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태우가 카페로 찾아와 빌었지만 정은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나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은아, 경찰 부를까요? 정은의 차가운 말에 태우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정임도 몇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정은은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란 없었습니다. 배신한 대가는 확실히 치러야 했습니다. 태우와 정임이 떠난 후 정은의 삶은 완벽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복수라는 불길은 그들을 태워 없앴지만 정은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재만 남았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과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텅 빈 집에서 홀로 남은 정은은 눈물을 삼키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지? 카페 문을 닫고 홀로 남은 밤, 정은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늘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살아왔다는 것을요. 남편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모든 것을 기대며 살아온 지난날이 그녀를 이토록 나약하게 만들었다는 것을요. 그녀의 삶은 스스로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춰지고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었죠.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에 목매지 않으리라. 홀로 서는 법을 배우고 오직 자신만의 삶을 개척하리라. 이 다짐은 정은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무너져 내렸던 마음 속에 단단한 기둥 하나가 세워지는 듯했죠. 정은은 가장 먼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세월의 흔적이 담긴 가구들을 내다 버리고 결혼 사진을 찢어버렸습니다. 추억이 아닌 아픈 상처가 된 모든 것들을 미련 없이 지웠습니다. 그녀는 카페를 정리하고 남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에게는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가, 이정은. 빈집을 나서며 그녀는 자신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과거의 이정은은 죽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정은만 남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기댈 필요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애쓸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해 숨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그녀의 삶은 달콤한 커피 뒤에 숨겨진 쓴맛이었다면 이제는 쓴맛을 홀로 이겨내고 진정한 단맛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피어난 강인함이 그녀를 지탱해 주었으니까요. 정은은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미소 짓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혼자서 삶을 재건하려 할 때 유일한 친구 지민이 찾아왔습니다. 지민은 정은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정은아, 너무 힘들었지. 내가 있잖아. 정은은 지민의 위로에 겨우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 친구였으니까요. 그녀는 지민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 새어머니의 끔찍한 불륜, 그리고 그들의 비참한 몰락까지. 지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지민아, 너마저 없으면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정은의 말에 지민은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심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지민의 휴대폰에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은은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민아, 오랜만이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연락했어. 태우. 정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남편 태우가 왜 지민에게 연락을 하는 걸까요? 혹시, 설마, 지민아, 이거, 뭐야? 정은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민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숨겼습니다. 아, 이거. 그냥 예전에 연락했던 건데, 이제야 답장이 왔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은은 지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민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괜찮아. 지민이 돌아간 후 정은은 화장실로 달려가 토했습니다. 구역질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엇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새어머니의 배신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유일한 친구마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은은 그날 밤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고 혼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이곳에서는 더 이상 숨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은은 지민이 건넸던 위로의 말, 따뜻했던 눈빛을 되새겼습니다. 그것은 모두 가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민의 마음 속에도 정은을 향한 죄책감과 태우를 향한 미련이 뒤섞여 있었을까요? 정은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이제 모든 인간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의 배신은 정은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잔혹한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정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도시를 떠나 모든 것을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정은은 그날 밤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에 폐업 안내를 붙였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그녀의 삶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리되었습니다. 정은은 이혼 서류를 마무리하고 10년간 살았던 집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짐들은 모두 버렸습니다. 친구 지민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짐을 모두 뺀 빈집에 홀로 남은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새어머니도 그리고 유일한 친구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리라. 정은은 그렇게 바닷가 작은 마을로 떠났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쓴맛 뒤에는요, 반드시 달콤한 맛이 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달콤한 맛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정한 자신을 찾은 정은.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정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배신당한 한 여성이 모든 것을 잃고도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모습.
때로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은이 바닷가 카페에서 건네는 마지막 말처럼 모든 쓴맛 뒤에는 반드시 달콤한 맛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